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그 아마데오 모딜리안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1884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도에 사망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분의 작품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을 보면 혹자들은 그 노천명의 그 사슴이라는 시가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그래서 뒤에 계속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나 이 그림 본 적이 있어. 이런 풍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라고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아마데오 모딜리아니를 우리는 모딜리아니만 기억하면 되세요. 아마데오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딜리아니의 엄마가 너무 애가 자꾸 아프니까 네가 병이 나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네가 좋아하는 미술관을 다 돌아다녀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딜리아니가 그 이후로 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모딜리안이 손을 잡고 이탈리아의 미술관마다 순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 미술관 중에서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피치 미술관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 수백 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 미술관이에요. 여러 그 미술관을 돌아다녔지만 모딜리아니가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딱 한 작품에 완전히 꽂히기 시작을 해요. 한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수십 번을 돌아다녀요. 그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이것도 많이들 아시죠? 예. 1485년도에 그려져서 1486년도에 작품이 마감된 작품인데 르네상스 시대 초반에 보티첼리라는 그 굉장히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비너스의 탄생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비너스의 탄생을 이제 잠깐 보시면 왼편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이 비너스를 입김으로, 그러니까 입김의 바람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밀어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개 껍데기 안에서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시간의 여신이 이 비너스를 맞이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점 하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시간의 여신이 사실은 그 상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어떤 상징적인 요소냐면 그 당시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문에서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디치 가문에 잘 보여야 되겠죠, 화가들이. 자기가 후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보티첼리 역시 그 메디치 가문을 상징적으로 이 시간의 여신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된 거죠. 그 메디치 가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렇지만 이런 걸작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예요. 지금 비너스의 여신만 따로 띄어서 페이스트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모딜리아니가 제작한 여인인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 얼굴, 그죠? 얼굴, 그 다음에 목의 기울기, 목이 이렇게 오른쪽이죠?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목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 어깨의 라인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팔을 내렸으면 이 어깨가 될 거예요. 즉 어깨가 각이 있는 어깨가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깨예요. 그리고 얼굴의 각도도 오른쪽으로 약간 갸우뚱하면서 목이 길죠. 자, 여기에서 이 모딜리아니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너스의 탄생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모딜리아니가. 근데 이런 어떤 라인의 형상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이 그림이 모딜리아니의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 작가고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이탈리아에서 예술 활동을 위해서 파리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예술의 중심지는 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파리로 넘어갔을 때가 22살 때였어요. 그런데 이 파리로 가자마자 잔 에비트라는 어떤 아주 어린 미술학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둘은 서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 잔이라는 여인인데, 잔의 부모님은 모딜리아니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해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모딜리아니 그 파리에 있었던 당시에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뭐 예술도 하고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만 술, 마약, 대마초 여기에 중독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골이 거의 뭐 피인 수준이었겠죠. 자네 부모님이 그 모딜리아니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딸하고 사귀는 것을 원치 않으셨겠죠. 어떤 부모님도 그런 모습의 남자를 원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나이 차이가 14살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둘이 이제 너무 사랑을 한 나머지 그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둘이 따로 나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르 1918년도에서 19년도에 제작이 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모딜리아니가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게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너스의 탄생에서 얼굴, 목선, 어깨선 이 라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목구를 자세히 보시면 알몬드형 눈과 긴 코, 입술 약간 원시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시나요? 아프리카 미술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너무 잘 아시죠?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그 모딜리아니가 파리로 가서 예술 작품을 막 왕성하게 시작했을 당시에 만난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 피카소나 마티스 역시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약간 원시적이고 선도 굉장히 거칠고 그런 그 아프리카 미술의 느낌이 나죠. 자, 왼쪽이 아프리카 조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몬드리안이 제작한 여인의 머리예요. 너무 비슷하죠? 긴 얼굴, 긴 코, 눈, 알몬드 모양의 눈, 긴 목. 모딜리아니는 원래 조각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조각을 작품에 빠져서 한동안 한참 하다가 모딜리아니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병약했다고. 근데 이 돌을 계속 갈다 보니까 그 돌의 먼지가 자꾸 기관지로 들어와서 굉장히 건강이 자꾸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딜리아니는 조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페인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페인팅으로 넘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얼굴 라인, 목 라인, 어깨 라인과 얼굴 이목구비의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모딜리아니는 굉장히 초상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여인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대와 아프리칸 미술의 어떤 이목구비가 결합된 자신만의 양식이 구축이 되는 거죠. 다시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르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얼굴, 그다음에 목 라인, 어깨 라인 다 두 가지 영향을 받았고요.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모딜리아니의 작품들 중에서 조금 특이하다 싶은 거는 눈동자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이렇게 눈동자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으니까 이 자안이 물어본 거예요, 모딜리한테. 아, 왜 눈동자가 없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모딜리아니가 대답을 한 게 내가 당신의 영혼을 볼 때 눈동자를 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둘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을 때 모딜리아니는 자안의 눈동자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19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자안의 눈동자를 그린 그림인데 좀 힘이 타지만 어쨌든 눈동자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작품은 라파엘로의 라푸르나디나라는 작품인데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낯익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관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슬라이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 작품을 보여드렸었어요.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여인의 포즈를 한번 잘 보세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딜리아니의 작품도 역시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죠. 자, 아까 비너스의 탄생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이 비너스의 탄생의 비너스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소녀의 초상, 잔 에비텔은 1919년도의 작품이고요. 모딜리아니가 이제 그 장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지만 여전히 술과 마약, 대마초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해서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작품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건강이 자꾸 악화가 되고 뭐 결핵이 걸려서 막 피도 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36살의 젊은 나이로 1920년 1월 24일 뇌막염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6점이 넘는 잔의 초상을 그리게 돼요.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비평가 클로드 루아는 잔의 초상들을 모딜리아니의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슬픈 얘기가 있는데 모딜리아니가 이제 아파서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집에서 이제 아픈 사람이 집에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웃이 걱정이 되니까 문을 열어봤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이미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딜리아니를 이 21살짜리의 어린 아내가 그때 당시에 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죽어가는 모딜리아니를 자신의 품에 꽉 껴안고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해요. 너무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이제 모딜리아니가 죽어가니까 너무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의사를 부를 생각조차도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모딜리아니는 자네 품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가슴 아픈 거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임신한 상태에서 모딜리아니 장례식 전날 자신의 친정의 집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돼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모딜리아니의 뒤를 따라서 생을 마감한 거죠. 예, 이런 잔의 정말 요즘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잔의 지고지순한 러브 스토리는 이 모딜리아니의 작품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미술 감상을 제가 조금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미술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